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 나날이 깊어지고 있죠.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바로 주셔야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와 저의 시장에 대한 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일단 시장은 1.2%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시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리고 뭔가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 상단부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 한 1%대로 밀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할 수가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약간 덜 빠지고 있죠. 0.3% 빠지고 있는데 왜 코스닥이 이렇게 덜 빠지나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원래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큰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수가 올라온 이유가 뭐냐 하면 코스피 200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려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수만 끌어올려 놓은 거죠.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호재가 있어서도 아니고 악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기대감 하나만으로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그냥 끌고 올라가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박스권 상단부를 뚫는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뚫으려면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뚫는다는 말 표현 자체가 뭔가 쉽게 그냥 지나가는 느낌은 아니죠. 뚫는다라는 것은 뭔가 인파를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도 인파 속을 헤집고 내가 비집고 들어갈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비닐 랩을 뚫는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뭔가 뾰족한 걸로 뚫어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2,500포인트 언저리를 뚫고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사실상 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증시의 기대감, 예상, 뭔가 시장이 조금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연말쯤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또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과 망상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뚫을 만한 호재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기업의 실적이 반토막 또는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주말 동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부분 적자가 나오고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에는 조 단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재고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고 팔리질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는 말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될수록 부동산 리스크와 금융 리스크가 동시에 취약해져 가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 금리를 나중에 연말이 되었든 또는 빠르게 되어서 연말 또는 느려서는 내년 한 초중순에 내린다고 한들 그 1년 동안에 버티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고금리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주식 공부를 좀 했어요, 경제 공부를 했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고금리가 약 1년 정도 유지가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을 말씀해달라고 하면 아마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고금리는 안 좋은 내용들이 점점 예고가 되어 있고 예견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은 안 좋은 내용들인데 시장은 자꾸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동상이몽이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경제를 바라보았을 때 큰 경제와 시스템을 바라보면은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반가울까 아니면 반갑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요, 반갑죠. 왜냐하면 연준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요, 주가를 방어해주는 수호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통화 정책을 만들어내고 안정화를 시키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내려갔을 때 이때 화폐 가치가 뭔가 치솟아 올라가게 되면서 뭔가는 약간 인플레이션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뭔가 금융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 안정과 통화 안정 정책으로서 통화화폐, 화폐를 엄청나게 풀어버리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내려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펴서 금리 인하를 해주구나. 주가가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걱정이 되고 화폐 가치가 너무 폭락을 해서 바닥을 기어다니니까 다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현상을 보면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연준은 지금 목표는 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가와 통화정책 안정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인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미국만 잘 살면 된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중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는 거의 붕괴 직전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소비가 다시 성장하면 예전처럼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로 중국이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헝다그룹이 무너지면서부터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인프라 시장 그리고 금융 시스템들이 붕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박살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제가 보기엔 지금 중국이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사람들은 기대감이 생겨나가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고 있고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같은 현상을 보면서 같은 지표를 보면서 저기 미국과 중국과 한국, 우리 자본가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단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고요. 기대감으로 올라올 때 우리 개인들이 하는 생각이 뭐죠? 어제 살 걸입니다. 어제 살 걸 저 문현진 말 안 듣고 내가 샀으면 수익이 얼마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보고 나니까 어제 살 거리라고 하는 간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간을 다시 돌려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돌려놨다고 하더라도 저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도 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저 자리는 지금 봐도 저는 사야 될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그게 꾸역꾸역 그런 상태로 올라왔을 뿐인 거죠. 꾸역꾸역 올라올 때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개인들은 어제 살 걸 하고 있는 거고 그런 TV 방송에서 하는 전망들을 보면서 어제 샀어야 됐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 붙고 있고 그리고 수급의 함정. 항상 뒷북친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나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오늘부터 팔면은 여러분들은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급을 보고 마지막에 따라 붙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사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본다면 저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방송에서도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제가 방송을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지만은 전부 다 간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송을 보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고 와가지고 자꾸 사고 싶을 거고 또는 내 종목을 팔고 교체를 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종목이요?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챗봇 관련주, AI 관련주 이런 쪽으로 빅데이터 관련주로 옮기고 싶겠지만 그 전부 다 품절주거든요. 그래서 적은 시세로 적은 돈으로 주가를 급등시켜버릴 수 있고 그리고 매수세가 끊기면 바로 폭락이 나오는 종목들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또 열광하면서 따라 붙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대형주가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가지 않고 있는데 그게 바닥인 줄 알고 내 종목도 가겠지라는 하나의 희망을 품으며 자꾸 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다면 박스권 하단부를 확인을 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추가 하락이 좀 나와서 저점을 깰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만요. 지금 이렇게 자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저점을 깬다면 조금 충격적인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2200포인트를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2200포인트까지 왔을 때 악재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체크 한번 해보면서 여기서 매수에 임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평생 사지 마라라고 문현진 멘토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가 아니라 사도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바닥을 만든 시기는 맞는 것 같으나 이왕이면 좀 더 유리한 자리에 사도 좋지 않느냐는 거죠. 왜?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라 1, 2년을 기다려왔는데 그거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거 못 기다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왜 그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다리면은 충분히 메리트 좋은 자리에서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종목 교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혹여나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잡주라 가지고 급등이 나와서 본전 근처나 수익권의 근처에 와 있다면 저는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은 큰 법입니다. 지금 연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연준은 단 한 번도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물가가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알고는 있었지만, 원래 그런 연준인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게 실망으로 변질되면서 저는 주가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조언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지금은요,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고 해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기다리시고 내 종목 굳이 손절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팔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 종목들만 정리하는 관점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바닥을 잡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인가, 아니면 이 종목은 그냥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종목인가를 같이 판단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만 1,000원입니다. 11만 1,000원의 비중은요? 10%입니다. 10%요? 일단 바이오주는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작년 말부터 이제 소형주죠.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서도 적자가 나거나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소형주들, 그런 종목들이 이미 급등을 하면서 막 팡팡 튀어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이제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바닥을 잘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장주로는 결국은 역시나 셀트리온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최근에 실적이 나쁘지 않고 실적이 점점 선방되어 가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튀어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나 힘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 쪽에서 이렇게 조금 많이 생겨줘야 힘이 생기는 건데, 얘는 지금 그게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변동성이나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여기에 손님이 전혀 없다, 뭔가 미동이 없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해도 올라가면은 한 17만 원, 18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힘은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이 나는데 굳이 리스크 감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중에는 얘는 수익권으로 도달하는 시기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추가 매수가 제일 고민이었겠지만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여나 만약 이 7만 원대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거래량이 지금 이 종목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때는 거래량이 최소한 100만 주, 200만 주 정도는 나와줘야 거래가 좀 많이 생겼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만 주 정도 이렇게 발생되는 날이 온다면,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면 200만 주 발생되고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잘 정리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거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요. 카카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6,000원에 11%요. 가격이 되게 어정쩡하네요. 네. 조정시 매수라는 말을 믿고 조정받았을 때 어설프게 샀다가 이렇게 물린 것 같아요. 맞나요? 네, 한 1년 전쯤에 다시 올라갈 거다 했는데 그냥 내려와 버려가지고. 그렇죠. 제가 물렸네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욕을 먹은 이유가 하나예요. 쟤는 맨날 방송 틀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유리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유리한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물려있는 걸 싸게 살 수 있고, 그냥 현금은 난 지켜지는 건데 사람들은 사서 그 하락의 고통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쟤는 맨날 가만히 있어래 라고 하니까 방송을 볼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분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뚝심 있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인데, 시청자님도 이번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주식은 단순해요. 올라갈 땐 갖고 있어야 되고 내려갈 때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네. 맞는 이치죠, 그죠? 이거는 네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맞네요 라고 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려갈 때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주식을 갖고 있지 마라는 말은 뭘 갖고 있어야 되는 말입니까? 현금이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음번 투자할 때는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올랐다가 내려갔다를 평생토록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내려갈 때만 피하면 우리는 상승만 취할 수 있으니까 평생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와 타이밍을 깨닫는데 공부를 조금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얘는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올라갈 차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지금부터 사가지고 갖고 가야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 시청자님 어때요? 미리부터 사갖고 물려가지고 기다리니까 본전까지 오는데도 대월한 거예요. 남들은 네. 지금 사갖고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의 기본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사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카카오 사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카카오를 쌀 때 사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저는 지금 카카오가 충분히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거래량이라든지 최근에 이렇게 악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봤을 때 카카오가 지금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 요 5만 원대에서부터 6만 원대 여기서 박스권으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네. 그냥 지금 주식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6만 원 사나 4만 원 사나 5만 원 사나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좀 물리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공포감이 없다면요.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10만 6천 원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비중만 많아지게 되고 매수가는 얼마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보다 좀 더 신중하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신규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한 번 잘못 사더라도 두 번째 추가 매수할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두 번의 기회가 한 번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청자님은 지금 이미 한 번 날려 먹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죠. 야구로 치면 지금 거의 뭐 포볼, 뭐 쓰리볼까지 간 거예요. 투 스트라이크까지 간 거죠. 이제 한 개만 잘못 치면 이제 바로 아웃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는 제발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참아라라고 하는 게 어설프게 하는 이만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4만 원에 가깝게 5만 원 이하로 빠져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효과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5만 원 빠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종목을 한 5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을 것 같긴 한데 5만 5천 원 이하 정도면 전 추가 매수하기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정도면은 추가 매수할 때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세요. 지금 11%니까 22%까지 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한 평단 8, 9만 원 될 것 같은데. 8, 9만 원보다 더 떨어져요. 그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지금 추가 매수의 효과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5만 5천 원 이하에서 하시게 되면 7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7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거나 6만 9천 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산수, 어릴 때 산수 수학 하셨죠, 그죠? 예. 네, 수량이랑 금액이랑 계산해갖고 내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집에서 이렇게 계산해보면요. 한 5분이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예. 매수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계산 한번 해보시면 추가 매수를 왜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한 7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격을 낮춘 거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카카오는 올라갈 종목입니다, 앞으로. 예.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그 테스트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요 23,500원이고 비중은 15%인데 네.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회사인지 갖고 있으면 그 가격대까지 올까요? 그 질문이요. 두 개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질문이에요. 지금 하셨던 질문 두 개가 있어요. 갖고 있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네. 갖고 있었을 때 내가 산 가격까지 올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엉터리 질문이에요. 매수가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가격 23,500원까지 반드시 와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매수가를 낮추면 되잖아요.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23,500원 사놨으면 23,000원까지 테스가 꼭 올라오길 바래요. 아니에요. 내가 추가 매수 잘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추면 돼요. 네가 안 올라와? 내가 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본전 올까요? 하는데 그 본전이 도대체 얼만데요? 23,500원을 평생 고정시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첫 번째 질문 괜찮은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이건 평생 가져가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져간다고 했을 때 수익을 내냐 안 내냐라는 질문을 또 한 번 더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도 또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질문 다 의미가 없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테스라는 이 기업은요. 실적도 괜찮고 회사도 괜찮고 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소장을 해도 괜찮습니까? 집에 액자로 이 테스 주식을 액자로 걸어놔도 괜찮은 기업일까요? 하면 아유 괜찮죠. 좋은 기업이죠. 근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한다면은 얼마에 샀는데요가 중요한 거고 지금 23,500원 사가지고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정쩡합니다. 왜? 이 종목은 저 아랫자리에서 저 윗자리까지 열려있는 종목이잖아요. 10,000원에서부터 40,000원까지 열려있는데 23,500원이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딱 그냥 어정쩡한 가격 아닙니까? 그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닌 딱 중간 가격에 사신 거잖아요.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종목을 20,000원대 사셨는데.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하면은 시세가 나와서 올라오면 수익 나겠네요. 그럼 손실 날까요? 10,000원까지 떨어지는 그 시기에 팔면 손실 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정쩡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네. 되셨어요? 그럼 그런 엉터리 네. 질문을 빼놓고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테스라는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수익을 지금 내가 내려면 뭘 해야 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날까가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뭐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가 좋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지난 중요하지 않아요. 빠졌을 때 내가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바꾸면 된다 아니면 고정시켜야 된다? 매수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네. 한 12,000원대가 지난 저점이에요. 2019년.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전고점이 조금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힘이 조금 약해졌다는 거니까 거기서 약간 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네. 얘는 아직 하락이 안 끝났기 네. 때문에 하락 중이니까 네. 10,000원에서 15,0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나 매수가를 낮춰야 되겠구나. 머릿속에 23,000원은 잊어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10,000원에서 네. 15,000원까지 낮춰놓는다면은 저는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가 뭐 제조업종들, 부품업종들, 하청업체들 이런 데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당분간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그렇다는 전망과 주가가 아예 안 간다는 전망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은행주를 안 좋게 제가 보고 있고 건설주를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주가가 급등 나오면 네 은행주랑 건설주 안 좋다며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 좋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는 건 별론데 주가는 어차피 움직인다라는 건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수익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 테스라는 기업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장기로 보면은 좀 고생할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네.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반등하면 주고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왔을 네. 때 추가 매수하면 올라올 때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추가 매수 안 하면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오긴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올라와봤자 25,000원 정도까지가 최선일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은 내려왔을 때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탈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물려가지고 네. 본전도 안 온 상태에서 본전도 안 왔어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올까요? 본전 올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그런 무기력한 질문하지 마시고 내가 뭐 할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10,000원에 가깝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네. 충분히 기다렸다가 한다면 떨어지고 바닥 잡아야 되니까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6개월 뒤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거나 그때 고민이 된다면 전화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CJEN은이고요. 네. 98,000원에 10% 있는데요. 98,000원에 10%. 예, 근데 지금 우리 멘토님 말씀 지금 내가 설명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제 2,500포인트 찍고 이제 앞으로 좀 내려갈 일이 좀 있는 것 같는데 이거를 팔고 다시 사는 거는 어떨런지. 제 생각이 만약에 100% 맞고 완전히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냥 예상은 그렇게 해놓고 있지만 예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면은 바뀐다. 그래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저 사람은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2,500까지 간다며 맞고 떨어진다며 야 말 바꾸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제 예상이 벗어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뭐 힌트라든가 흔적들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예상이 아직도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에 부합한다면 사실은 당연히 팔고 떨어질 때 사는 게 맞는데 약간 이렇게 보자는 거죠. 당장 눈앞을 보면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조금만 멀리 본다면 CJ ENM은 그냥 그렇게 안 해도 14만 원, 15만 원까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아마 제 팬이라고 하신다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 엔테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라던가 여러 가지 컨텐츠 그 플랫폼들이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마구잡이로 지금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와 있는 싼 시기에 사놓기만 하면은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엔터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요, 그냥 갖고만 있어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고요. 팔았다 샀다 안 해도 내려가면은 팔았다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다가 사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팔았다가 사면 뭐가 문제냐면 팔았는데 올라가면 그게 진짜 머리가 아파져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과 그런 어정쩡함을 만들지 말고 비중도 10% 괜찮으니까 그냥 떨어지면은 아이고 팔았다가 샀으면 좋았겠지만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었으니까 됐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오늘 지금부터 내가 뭐 할지 생각해보자. 아 8만 원까지 떨어졌네? 그러면 내가 팔았다고 산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더 사버리지 뭘 하고 비중을 늘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은 당장 눈앞을 보느냐 멀리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요 종목은 눈앞을 볼 종목은 아닙니다. 조금 멀리 보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실적 자체도 선방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 최근에도 피지컬 100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컨텐츠가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15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시간이 걸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을 굳이 팔았다 샀다가 하는 단타성 매매가 아니라 그냥 떨어지면 더 사는 형식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매매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강연 많이 잡혀있죠. 대전과 천안 그리고 구미와 울산에서 각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토요일 구미에서 강연을 진행을 합니다.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구미는 코로나 전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주 가니까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자리를 또 빛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2023년에 대한 전망과 저의 주식 관점들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배워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울산도 가죠.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 오후 1시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자리를 빛내주시면서 또 공부도 해가시고 배워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다시 또 풀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가 올라와 있네요. 27만 1,500원에 사셨고요. 30% 정도를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굳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낮잖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그냥 크게 보았을 때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크게 보았을 때요. 2010년 전에는 저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레벨업이 되었던 2009년 차화정 날아갈 때죠. 그때 이후로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에서는 바닥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20만 원대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나쁜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들고 가는데 부담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제 예상이 맞다면 그러니까 2,500을 찍고 지금 내려가면서 제 예상대로 저점을 깨는 어떤 하락세가 한번 나오거나 악재가 나오거나 뭔가 충격이 한번 이어진다면 얘가 바닥일 수는 있지만 차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제가 보니까 공부를 좀 했어요. 차트 공부해가지고 얘가 저항 지지 개념으로 내가 공부를 했고 박스권 공부를 해가지고요. 19만 원 맞고 올라가는 걸 내가 확인했으니까 19만 원에 가깝게 이렇게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이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남들이 다 돈 벌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 한 단계를 빼먹는 게
시장에 장사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종목은요, 시장이 빠지면 그냥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단시간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이 빠지면 기관들도 자동 손절해버리고 사람들이 위축 심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빠져내려갑니다. 그래서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또 빠진다면, 제 예상대로 빠진다면 저는 19만 원 이하로 한번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올 겁니다. 저는 지금 빠지면 그게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빠진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갔을 때 물려도 상관없어라고 하면 그냥 지금 이 비중과 이 가격으로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야, 올라갈 수도 있지만 문현진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떨어지면은 뭔가 수를 좀 쓰고 싶은데 비중이 30%면 추가하면서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 말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떨어진다라고 시청자님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고 떨어졌을 때 기분이 너무 불쾌할 것 같다면 지금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내 계좌 내에서 만들어내야지, 떨어졌을 때 돈만 더 있으면 해서 막 뭐 사채를 쓰시거나 주변 사람들 돈 빌린 사람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런 일을 미리 좀 방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떨어져도 상관없다, 떨어졌다가 어차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을 때가 있다면 난 떨어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밀리는 거 기분 좀 나쁩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비중 한 절반만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정보를 보도록 하고요.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을 22,7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15%인데요. AP 시스템도 지금 보시면은 2018년 이후로 만들어졌던 그 바닥 자리가 무너진 자리예요. 2018년 이후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바닥 자리가 살짝 무너져 버렸죠. 시장 안 좋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 모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니 많이 오랫동안 만들었네 만에 저기가 저점이네 만에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시장 빠지면 무조건 빠집니다. 그래서 빠져내려간 상태고, 요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속임수성이에요.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하락이었고, 시장 빠지니까 너희 좀 팔래라고 하는 유혹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안 팔고 기다렸던 건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매수가는 아마 저기가 바닥이라 생각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당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이때 아까 현대모비스처럼 30% 비중이었으면 추가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지금은 15%니까 어때요? 덜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자체로만 봤을 때 실적도 나쁘지 않고 선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비 업종이나 이런 건 전 나쁘게 보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뭐 저는 LED라던가 그런 LCD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만들거나 디스플레이 산업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얘는 여기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신에 조금 더 기다렸다 샀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시장이 아직까지 저는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전문가들에게 상담했다면 오늘 사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사라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16,000원에 가깝게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 한번 해보자. 이거는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고 하면 유리한 종목이다. 그리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동서요. 동서고요. 매수가랑 동서 비중이요? 24,000원에 15%요. 24,000원에 4,000원. 15%요. 일단 동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뭐 식품 포장 네. 이런 거 하고 있고 식품 만들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나쁘다라고 하기엔 좀 힘든데 좋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이 기업은.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것과 좋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내용인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뭐 인간 사회에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좋다라는 것과 나쁘지 않다라는 건 완전히 맥락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서라는 기업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가 하면 잘 모르겠어요. 가지고 갔을 때 안전한 기업입니까? 예, 괜찮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얘는 거품 만들었다 빠지는 기업이라 가지고 사실상 여기서 막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고깃집 같은 거 숯불 갈비집 같은 데 가보면 숯불 이렇게 넣어주나요, 처음에? 그죠? 예. 거기다가 갈비 구워 먹고 나면 갈비 기름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숯이 어떻게 돼요? 하얀 재가 돼가지고 이제 열은 나는데 하얀 예. 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불 붙인다고 불이 다시 붙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그 숯을 바꾼다든지 불을 바꿔야 다시 활활 타오를 거 아닙니까? 얘가 그래요. 숯이 들어왔고 고기 구워 먹었고 다 타가지고 재가 돼가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또 새로운 숯이 들어올 때까지 시청자님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고기 못 구워 먹어요, 이제. 고기 구워 먹는다는 게 수익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자님은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숯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려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아니 숯 들어오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 그 반찬만 먹고 있을 겁니까? 물만 마시고 있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식당 나가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은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흔들 겁니다. 아래쪽에서 주가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주가는 없어요. 결국은 항상 파도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그 파도의 윗단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시급등이 나와가지고 22,000원대, 3,000원대까지 올라온다면은 시간 벌기 위해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종목 교체가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고요. 만에 하나 시청자님께서 나는 그 샀다 팔았다가 너무 귀찮아요.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장기 투자 하신다면은 숯 들어올 때까지 그냥 요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고 그 식당에서 대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뒤에 그냥 긴 의자에 누워가지고 자도 되잖아요. 그죠? 예. 다음 숯 넣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기다려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17,000원대까지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할 걸 고민하고 추가 매수 한다고 하더라도 한참 걸릴 겁니다. 왜? 숯이 안 들어왔는데 고기 추가 주문한다고 고기 구워집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비유로 이해하면 쉬워요. 되게 오래 걸릴 거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벌려면은 올라올 때 팔아버리는 게 어떻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잔불에 고기 구워 먹고 나오자 이 말이 그런 겁니다. 반등 때 나오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42,500원에 30%. 42,500원. 2,500원. 꽤 오래 들고 계시고 물렸네요. 예, 오래 들고 있었. 한참 딱 고점에 샀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행히 얘 실적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예. 정말 다행인 거예요. 고점에 물렸는데 실적 안 좋아진 기업을 사면요. 탈출이 진짜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는. 근데 예.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빠져 있다라는 말은 저평가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평가라는 게 별거 없어요. 저평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평가 우량주 찾으려고 뭐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뭐 PBR, PER 보고 뭐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죠? 예. 전 단언컨대 그런 헛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돈 버는데 주가 안 가면 그게 저평가예요. 돈을 잘 벌고 돈을 더 벌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더 내려가 있고 하면 그게 저평가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데 사람들이 이걸 사놓을 배짱도 없고 확신도 없고 뭐 분석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리고 개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린다라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봤던 사람들, 주식 고수들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번도 물리지 않고 매번 수익 나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전부 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려요. 심지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워렌 버핏도 어떤 종목이 사면 반토막까지 물렸다가 추가 매수해서 올라올 때 수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투자라고 했는데 개미들은 그렇게 물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걸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투자의 고수들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수익을 내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물리는 게 싫어요. 그래요.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물려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고점에 사서 물렸다는 거고 사실 저점에 사서 지금부터 사고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상담했을 때 이야기처럼 카카오처럼요. 지금 사면 참 신규 매수할 때 편한 기업이긴 한데 추가 매수하는 사람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비중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상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24,000원짜리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추가 매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이 빠져가지고 혹여나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2만 원 이하로 빠진다면 그거는 주저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 한 50% 이상까지요. 그래서 소비가 어쨌든 줄어들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보복 소비라든지 명품 소비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 변동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내려간다면은 기회가 될 것이고 빠져내려가지 않는다면 24,000원대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되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손들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말자라는 전략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동제약 90%고요. 31,000원이요. 90%에 31,000원요? 90%에 31,000원요? 50%요. 50%요?
네네. 31,000원에 50%요. 왜 50%나 사셨죠? 욕심이었죠? 그냥 뭐 돈 좀 많이 사면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욕심 아니었을까요? 아니, 저 12월 초에 샀는데요. 12월 5일인가? 네. 그때 시원호기 제약에서 그거 떠들고요. 네, 무슨 말 하시는지 제가 지금 잘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못 들었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욕심이 좀 과했어요. 뭐든 간에. 그리고 일동제약과 같은 이런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이 뉴스는 풀풀 남기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그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이 없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사업가인 것처럼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백수인데 맨날 옷 뭐 멋지게 입고 나가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인 것 마냥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뭐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야. 내 시계 봐봐. 이게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지칭을 하나요?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죠? 글쎄요. 글쎄요예요? 친구가 백수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원룸 살고 있는데 시청자님한테 내가 사업한다. 야, 내가 사업해갖고 지금 돈 엄청나게 벌고 있다. 한 달에 막 뭐 10억씩 벌고 있다. 야, 그래서 그런데 내 니한테 좀 투자 좀 받을까 하는데 이번에 내 진짜 좋은 사업이 하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한 투자 좀 해줘봐. 한 1억만 투자해볼 생각이 어떻노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고요. 허당이겠죠, 뭐. 허당 아니면 사기꾼이라 부르잖아요. 얘가 지금 그런 꼴이잖아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실적 적자나고 있고 500억씩 날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 지금 신약 개발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로 지금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허당이죠. 그런 걸 지금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만한 정도의 저는 메리트가 있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투자의 기본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삶의 지혜가 주식에 그대로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식이 뭔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벽이 있다 생각하고 엄청난 지식이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신비롭게 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삶의 지혜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를 하시더라라는 거죠.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 계좌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정말 잘못된 투자라고 계시구나.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고 투기를 하고 계시구나라고 딱 집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은 주식의 원리상 아무리 안 좋은 기업도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동시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급등과 급락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급락이 나오면 지가 좋든 안 좋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상승 때에 본전이든 본전이 아니든 손실을 조금 만회시키는 선 또는 본전에 가까운 본전에서 또는 정말 운이 좋아서 수익이 약간이라도 난다면 어쨌든 뭐든 반등 나올 때 빨리 매도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이런 투자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원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원준. 원준. 준. 네. 네. 매수가능 비중이요? 31,550원에 13%요. 31,550원에 13%요. 예. 일단 뭐 가져가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수익 내는 거는 조금 포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들을 신규 상장주를 샀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신규로 상장이 된 기업들을 그 신규 상장된 가격 근처에 사면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우리 삼성생명 하면 원중보다 좋은 기업일까요? 안 좋은 기업일까요? 좋은 기업이요. 당연히 좋은 기업이죠. 삼성생명도 어쨌든 주식시장에 처음 등장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삼성생명이 처음 등장했던 시절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됐을 때의 차트 모양입니다. 이렇게 상장이 되어서 자 보시면은 여기 앞쪽을 보시면은 상장이 되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했냐면은 움직여요. 파동을 만들어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시 상장가까지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이 1년, 2년, 3년이 걸렸습니다. 자, 원준 가볼게요. 원준, 상장하고 파동을 만들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이제 앞으로 1년 반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종목을 사면은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게 어떤 기업이든 상장 이후에 올라가려면 한참 뒤에 올라가요. 상장할 때 이미 비싸거든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요. 뭐 물적 분할을 했든 인적 분할을 했든 무슨 어떤 SK의 계열사든 뭐 LG의 계열사든 다 필요 없습니다. 상장하는 그 순간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비싼 걸 사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고점 아닌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삼성전자 9만 원에 산 것과 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완전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탈출하기가 매우 버겁다. 어찌됐든 2차전지 관련주는 아직까지 테마가 살아있고 급등락을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통통 튀어오르는 맛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세를 냈을 때 아마 26,000~27,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얘가 여기서 바닥이라는 증거가 없고 힌트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한다면 저는 15,000원에서 2만원까지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충분히 뜸을 들이다가 여기가 이젠 바닥이 맞는가 보다,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는가 보다라는 것을 시청자님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명 물어봐가지고 진짜 안 떨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고민하시거든 15,000원대에서 가깝게 추가 매수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25,000~26,000원까지 혹여나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와준다면 고민하지 말고 저는 매도하는 것이 좋다. 시간도 벌고 기회를 얻는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신규 상장분 다시는 제발 하지 마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금호석유 173,000원에 20%입니다. 173,000원에 20%요? 예. 일단 금호석유는 바닥을 잡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최근에 예. 유가 하락이 좀 있었는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유가가 다시 1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유가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소비가 다시 증가가 되면서 유가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가는 저는 다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과거만큼 폭등이 나올 건가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화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달러가 지금 이제 너무 강세로 갔다가 약세로 돌아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과거만큼 유가 폭등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상승세에서 상승 평준화라고 해야 될까요? 상향 평준화죠. 그러니까 상향해 놓고 약간 거기서 평준화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얘가 과거처럼 눈부신 급등이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일시적으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단순 테마와 뉴스로 인해 가지고 한번 통통 튀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우상향은 전고점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고점은 저기는 기대감과 거품으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올라가기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얘의 고점은 저 상승의 한 절반 정도, 한 20만 원대, 기껏 올라가봐야 한 20만 원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20만 원 목표가 잡고 그냥 들고 가신다면은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유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잡힐 수 있겠죠. 밑으로 빠진다든지, 또는 뭐 기름을 뭐 갑자기 감산 안 하고 엄청나게 많이 뽑아낸다든지 이러면은 갑자기 기름값이 폭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반대 상황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제가 지금 오늘 했던 이야기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바꿔야 될까요? 그대로 가져가야 될까요?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사람들은 자꾸 말 바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바꾸는 게 아니고 상황이 변한 거죠. 그런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황이 변하면 빨리빨리 대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기름값이 떨어진다 하면 저는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급등 나오면 떨어졌을 때 뭐 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손절? 아니면 추가 매수? 추가 매수도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만 원대에 무너지게 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10만 원대가 무너진다면 기회입니다. 오히려 무너진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매수하시고 나면은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수익 내시고, 만약에 유가가 빠지면은 추가 매수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계속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누구 말이 맞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그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2년 동안 지수가 빠질 때 저는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확신을 가진 대로, 내가 분석한 대로 가겠다.
내 말을 믿고 싶다면 따라오시고 그게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셔서 올바른 결정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제 분석이 맞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구 말이 맞는가를 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느 쪽 말이 신빙성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투자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 거면 화끈하게 사시고 그게 아니면 화끈하게 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